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접촉 없는 연결 온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현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온택트는 지금 보시는 목차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온택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뒤에는 다양한 분야의 온택트 트렌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택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한 10여 년간 봤을 때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주요 IT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주요 포인트, 변화 포인트가 되었었죠.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로 우리가 스마트폰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뒤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라든가 혹은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LG전자의 그 스마트폰까지 우리의 삶이 그 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LTE가 개시되었는데요. LTE가 4세대 이동통신을 LTE라고 그 명칭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LTE가 되면서 기존의 3G 대비해서 이동통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서비스들, 특히 미디어 서비스들, 우리가 이용하는 OTT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전부 다 LTE 덕분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로 LTE 이후에 새로 나타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삼성페이가 출시되었는데요. 삼성페이 덕분에 핀테크라는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친 금융과 기술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글로 편하게 번역을 하면은 뭐 금융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IT 기반의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2015년 전에도 이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라든가 토스 같은 서비스들이 그 전에도 이용은 됐었지만은 삼성페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핀테크가 주목받고 크게 그 이용률이 폭증을 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오프라인에서 카드 대신에 모바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그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핀테크 서비스의 이제 편의성을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핀테크 서비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20년도에는 사실 5G가 크게 키워드가 되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5G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LTE 대비해서 4세대 이동통신이죠. LTE 대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초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송 지연 속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지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 기기는 10배 이상 증가해서 최대 100만 개까지 그 접속을 할 수 있는 초연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전송 지연 속도가 그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그 청소년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FPS라든가 RPG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적보다 내가 먼저 발견했을 때에 뭐 총을 쏜다고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에 이 지연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똑같이 눌렀을 때에 제가 먼저 이길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 기기 수가 10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야구장이라든가 혹은 전철역 같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갔을 때 보면은 이동통신 그 휴대폰이 조금 끊기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덜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5G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은 많이 체감을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5G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2011년도에 국내에 LTE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LTE 서비스가 전국망으로 완성된 것은 2013년도입니다. 2년 뒤에 이제 전국망으로 서비스가 완성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통신 서비스가 새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의 모두 최대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 서비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그 갤럭시 S10에 이제 5G 단말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그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워낙 최초라는 말들이 마케팅 용어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5G 세계 최초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뭐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유럽 국가들까지 5G를 계속 상용화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5G를 이용하면서 뭐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그 기술들, 그 서비스들을 테스트할 곳이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5G가 제일 오래되고 그리고 제일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장 오래된 그 5G 단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오래됐다라는 것은 5G 서비스를 제공한 지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서 해외에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5G를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었는데요. 아세안 국가의 뭐 대통령이나 혹은 뭐 국왕들이나 그 수장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같이 이제 우리 협업을 해서 잘 뭐 살아보자, 기술로 뭘 도와줄게, 이런 협업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5G의 기술력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 세르파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정착된 그 경호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총을 들고 이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경계하는 사람을 자동차가 알아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제 같이 전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 군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차에 놔두면은 알아서 쫓아오니까. 이런 거에 이제 활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는 성덕대왕신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밀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이제 타종을 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이제 종 모양과 소리를 AI 기술로 우리가 구현을 해가지고 각국의 국가 수장들이 왔을 때에 지금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데 저 부분에 이제 국기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각 국가의 정상들이 앞에서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모션 인식을 통해서 이제 5G를 연결을 해가지고 칼군무를 춘다라는 것인데요. 앞에 보면은 어떤 여성 댄서분이 한 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뭔가 뼈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뭔가 가죽 모양 같이 뭐를 입은 듯한 모양이 보이죠.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5G의 초저지연성을 바탕으로 앞에서 사람이 춤을 추면은 그게 전송 지연 속도가 최소로 줄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서 이제 뼈대 모양처럼 나오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바로 옷을 입혀서 실제 댄서가 춤추는 동시에 전체가 이제 같이 칼군무를 추듯이 보여지는 영상을 보이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당시에 아시안 국가 정상들이 상당히 크게 감명을 받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G가 이제 2020년에는 상당히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산업들,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장이나 모든 기술 기반의 산업들이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기반의 기술과 우리의 준비했던 서비스들을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을 하자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 공장들은 전 세계에서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정말 중요한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겠죠. 제품을 만들지 못하니까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미국에서 뭐 애플 매장이라든가 통신 매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제품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시 휴업을 하는 경우들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상당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국의 특정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가져온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든가 11번가 이런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화상회의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화상회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죠. 넷플릭스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OTT라고 해서 오버 더 탑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더 탑이라는 의미가 인터넷 위에 뭔가를 올려서 서비스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인터넷 위에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OTT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넷플릭스도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펠로톤은 홈 피트니스 기업입니다.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이라는 의미죠. 요것도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주가가 뭐 2배, 3배, 4배까지 오른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코로나 속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온택트라는 키워드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온택트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한 곳들이 서비스가 잘 돼서 성장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온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컨택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면하다, 얼굴을 마주보고 뭐 악수하고 할 때도 이제 컨택트라고 얘기를 하죠. 대면하다를 말을 하면은, 언택트는 이 컨택트 앞에 이제 부정의 의미인 언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면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비대면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콩글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은 이제 IT 용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제는 통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택트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 온택트입니다. 언택트는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는 현상, 비대면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은 만나지 않는 거지만은 온택트는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컨택트는 이제 대면 회의,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언택트는 만나지 않고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온택트는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택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택트를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접촉 없는 연결을 구현하는 서비스와 기술, 이것을 바로 온택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뭔가 연결되는 서비스들을 전부 다 온택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뉴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라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전에는 기업 행사라든가 혹은 뭐 입학식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2020년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G20이라고 하는 거는 각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혹은 국왕들이나 그 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도웁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 나라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개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로 각국의 수장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정말 G20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각국 수장들이 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며칠간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쭉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게 돼요. 그 자리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각국의 수장들의 사진들을 별도로 받아서 합성을 해서 이번에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간단하게 이용하는 수업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간의 교류에서도 온라인으로 온택트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택트 서비스는 랜선 땡땡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랜선 땡땡이라고 나오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온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휴가철이나 혹은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휴가철 외에도 자기의 휴가를 써서 해외로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 어디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아예 랜선 투어라고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아 이게 이런 것이고 이거의 역사는 무엇이고 그리고 미술품도 구경을 시켜주기도 하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랜선 투어라는 서비스로 이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랜선 응원도 상당히 많이 그 이용이 되고 있었죠. 원래는 야구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가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처럼 각자 랜선으로 연결돼서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아예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멀티뷰 같은 걸 통해서 뭐 시점을 달리해 가지고 직접 모바일로 이제 응원을 하거나 요런 경우들이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랜선 파티들도 상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생일인데 아기의 생일인데 다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는 각자 생일 케이크를 구해 두고서 그 축하를 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랜선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이제 온택트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